많이 들어본 용어죠. 퍼포먼스, 성과 또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펜서 교수는 뭐 동기와 그 다음에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렇게 해서 전부 5가지 팩터가 결합돼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와버리면 전체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든 성과라고 번역을 하든 이거는 결국 그 사람의 역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이퀄 컴피턴시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완벽하게 외적인 요소이기도 한 그런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티베이션이라고 동기는 내가 통제하는 건가요?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건가요? 동기는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동기는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네요. 근데 동기는 원래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기 내면에 있던 걸, 네, 그렇죠. 자기 내면에 있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는데 동기는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부터 했던 걸 끄집어내게끔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동기는 자기의 의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복리혜택이라든지 몇 가지 뭐 동기부여 전략들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내 자신의 개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너 잘 될 수 있어라고 좋은 말 해주는 건 좋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knowledge하고 스킬 두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 그러면 워크 인바이러먼트 같이 요까지는 외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치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 동기라든지 또는 여기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과 자기 삶에 대한 반추를 통해서 자기 외에는 남들은 잘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흥미라든지 가치라든지 또는 성격이라든지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우리가 재능이라는 관점, 역량과 재능은 분명히 또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재능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역량 또는 작게는 커리어 역량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재능이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정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다 내 재능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갖다가 발휘할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만족감을 못 느끼고 불만족을 느낀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또 다르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반대로 만족감을 느꼈던 상황만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거꾸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가 아닌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랬죠, 여기. 그래서 내 스스로 최고의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상황들 또는 내가 최고의 평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점들 또 내가 발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유추해 보면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또는 흥미 분야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을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쉽게 거꾸로도 유추가 되지만은 흥미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흥미가 없는 쪽을 아무리 하라고 그러면 마지못해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렇죠? 흥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바로 홀랜드 코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능에 대한 자기 발견, 자기 이해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나의 자신의 어떤 경험, 일과 관련된 경험을 뒤돌아보는데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재능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군대 가버리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잘한다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못한다고 야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상휴가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포상휴가를 만들어서 갔다 오기도 하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포상하고 내 스스로 느끼는 만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분께서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아까, 최고점에 올랐을 때, 생각, 또 그 느낌 확인해 보셨고, 최저점에서 느낌, 또 최악의 상황에서, 최저점에서 점점 좀 회복될 때 그 받았던 느낌들 쭉 생각을 해 보셨어요. 탄생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1살, 2살 쫙 먹어서 이제 현재까지 쭉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이켜봐가지고요. 지금까지 이룬, 여러분이 해왔던 일의 경험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만족을 주었을 때가 몇 번 있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학교 선생님이 야, 너 달리기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막 들떴을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어떤 경험도 있냐면은 요즘은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교통정리 안 시키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교통정리 막 시켰어요. 그렇죠? 어린이 교통대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 딱 갔는데 저한테 키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 앞으로 나가서 교문 앞에서 이거 깃발 내리고 올리고 그거 해라.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정을 받는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또 어떤 때는 이제 비슷한 경험 자체가 하나가 왜 고등학교 다닐 때 등치 크면은 왜 중대장, 대대장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쨌건 왠지 모르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돼버리면은 남들은 그 결혼복에다가 그 각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각반,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쓰는데 중대장만 돼도 워카를 사서 신었어요. 그렇죠? 예. 폼나게 한다고. 왠지 모르는 우쭐감. 예.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취미 활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오프를 가면은, 보통 이벤트 코스라고 자동차가 10대 중에 2대는 망가져요. 뭐가 망가지는데, 이벤트 코스를 가면 10개 중에 9개는 난 돌파하더라. 차가 좋은 건지 운전기술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런 것 자체 속에서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5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꼭 직업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미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최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라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난 당신만 옆에 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이뤄도 좋아요라는 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우자라서는 최고감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개개인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잘 발휘되었던 것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컴피턴시를 찾는 커리어 컴피턴시 프로파일 작성할 때는 사실 7개 정도를 제가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습 과정에서는 최소한 한 3가지에서 한 8가지 정도는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재능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느꼈던 그런 만족감을 느꼈던 상황들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재주나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라든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초등학교 때 경험도 괜찮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도 괜찮고 또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 나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신 내용과 똑같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과업,
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나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앞장에 적어서 본 내용이랑 똑같아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장에서는 살아오면서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것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는 거고, 지금 2번째 장에서는 내가 최고의 성취, 남들이 인정해준 성취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생각에 최고의 성과를 냈던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의 작업을 통해서 같은 목록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목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앞에 2 목록을 표로 비교를 해보시면서요. 지금까지 달성하거나 또는 이뤄낸 성과들 가운데서 역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오직 내 자신만의 평가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 봤을 때 가장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요령에 나와 있듯이 앞에 2 목록 가운데 중복되는 걸 우선적으로 적으셔도 좋고요. 중복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오직 나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만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거를 5가지 목록을 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은 내 자신이 만족감을 느꼈던 걸 적으시는 거고요. 2번째 목록은 내가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했던 걸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목록은 비교를 하셔서 중복되는 걸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목록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봐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목록을 최종적으로 5가지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록 5가지 적으셨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건, 정보, 아이디어, 사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계신 재능 또는 컴피턴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체적인 소질과 정신적인 소질, 대인적인 소질 또는 신체적 기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physical skill 또는 mental 또는 information skil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human skill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 요즘은 작년도 제가 이제 NCDA 쪽 그 세미나 이렇게 참가하면서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활용성 측면에서나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데요. 신체적 소질은 물건 또는 자연 또는 도구를 대상으로 해서 즐겨 발휘하는 겁니다. 정신적 소질은 정보 아이디어 또는 지식 작업들, 이런 것이 관련되는 거고, 대인적 소질,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사람이나 동물,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식물하고는 거리가 멀죠? 식물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 주어지니까, 자연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매칭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물건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이건 사실 제가 했던 일인데, 보름 동안 밤잠 안 자고 매달리는 덕분에 수리할 수 있었고 우리 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거는 물건과 관련돼서 발휘한 내 재능이 되겠죠. 그렇죠? 내 장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3개 다 해당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건 아니라 중간식 다 연관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건 뭐냐? 이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셨던 워크시트에 셋 중에 하나씩 다 체크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 8번에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쪽에서 관련이 있는가? 사람에 대한 것이냐, 물건이냐, 아니면은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일과 관련돼서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또 다각도, 조금 더 다른 각도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흥미라고 하는 관점 놓고 본다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흥미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에도 해보게 되고 하다 보면 재밌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전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개념들이 이제 흥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직업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 검사라고 하는 것이 흥미만 가지고 모든 어떤 커리어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따르게 되는 요구 역량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잡 디스크립션에 나오게 되는 그 요구 역량을 채워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일단 하나의 관점에서 흥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 분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흥미 분야 또는 직업 세계라고 하는 관점이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홀랜드 코드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아제, 리아젝 뭐 이렇게 어떻게 발음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동학자 리아제, 삐아제인가요? 거기서 비슷하게 리아제를 외워버려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같은 선호가 있는 것들은 같은 인접한 코너에 붙어 있고 이렇게 상호간의 관련 기수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흥미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R 코드, I 코드, A 코드, S, E, C 코드 이런 식으로 쭉 붙어가지고 코딩이 돼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하나의 그 인벤토리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티튜드 가운데서 흥미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 검사 유형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성격 유형, 그러니까 R, I, A, S, E, C 이렇게 나누어지고 작업 환경 또는 이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재밌게 하더라는 겁니다. 일을 당연히 성과를 잘 내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흥미 검사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